오늘 8일 스케치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죠? 네. 네, 이제 또 주말이 다가오니까 기분이 좀 아쉽네요. 더 활동하고 싶고, 더 방송을 하고 싶고. 역시 젊으시군요. 저는 주말이 오니까,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번 주는 화요일도 쉬었으니까. 예. 계속 주말이 왜 이렇게 자주 오지라는 느낌이.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자꾸 쉬고 싶어지네요. 네. 저희, 어제 주점 있다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못 갔지만. 네. 어제 한 새벽 1시까지 밖에 안 먹었어요. 일찍 끝냈죠. 네. 어쨌든 피곤하시겠어요. 네. 이동 기자님 언제까지 하셨어요? 저는 다른 일 때문에 좀 일찍 들어갔습니다. 네. 어제 주점이 뭐냐면은, 네. 그 황선 씨라고, 네. 제가 그 책도 같이 냈는데, 예. 그 작년 말에, 테러. 네. 그 폭탄 테러, 사제 폭탄 테러 사건의 피해자시죠. 피해자죠. 네. 당사자라고. 가해자라고 할 뻔했네. 네. 희한하게 테러를 당했는데, 테러 한 사람은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고, 테러 당한 사람이 구속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상한. 네, 희한하죠. 누가 보면은 꼭 황선 씨가 가해자가 됐네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후원 조정을 했어요, 어제. 네. 거기 이제 또 제가 방송도 같이 하고 책도 내고 그래가지고 가서 또 많이 팔았죠. 책 많이 파셨어요? 아니, 술을 많이 팔았어요. 술 많이 팔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산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계속 술을 먹여가지고 술을 많이 팔게 했습니다. 내신 책이 그래도 난 노래하리. 네. 그 책이죠? 네. 대담. 신은미 황선 대담집 그래도 나는 노래하리. 신은미 선생님 이번에 또 책 내셨더라고요. 네. 방북기 또 방북했다. 네. 그래서 나온 지 이틀인가? 사흘밖에 안 됐다고. 따끈따끈한 책. 네. 거기서 또 팔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만져만 봤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마지막에 광고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죠. 그래도 난 노래하리. 네.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주점에서 그 책을 2,000원에 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책,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책하고 다른 책이에요, 그게. 초판? 네, 초판이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는 개정판이고, 증보판이고, 그 전에는 이제 나온 건데, 거의 다 팔고 지금 남은 거를 그냥 거의 떨이식으로 이렇게 처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궁금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책이 2,000원에 팔리고 있는 걸 보면서 약간 안타까웠습니다. 2만 원의 가치를 가진 책을. 근데 재미동파 아줌마 책은 2만 원에 팔고 있고 그 옆에서.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파는 책은 2,000원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금요일은 좀 뭐라고 하지? 방북한 인사들 인터뷰하는 네. 그렇죠. 그래서 방북한 인사분들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하실 분은 문경환 기자님이신가요? 네네. 네. 마치 방북을 하신 것처럼 직접 항상 생생히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금강산도 못 가봤습니다, 저는. 남들 다 가본 금강산을. 개나 소나 간다는 금강산. 저는. 소도 갔죠? 네. 소는 금강산까지는 안 가고. 소도 방북을 했었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들이 방북했죠. 네. 98년도에 우르르 갔었는데. 개는 갔는지 모르겠지만. 개도 갔어요. 진돗개와 풍산개 교환했어요. 네. 그럼 개나 소나 다 갔네요. 네, 결국. 아쉬워요. 개나 소도 다 간 금강산이나 북한은 못 가봤다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어쨌든 좀 소개를 해주세요. 좀 아쉬운 마음을 담고. 네네. 오늘은 권문수 사무총장이라고요. 네. 경통협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네. 경통협이라고 하면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네. 약칭이고, 경남 지역에서 주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든 거예요. 네. 남북이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보자. 네. 주 활동이 딸기 농사입니다. 네. 통일 딸기라고 하는데, 네. 이제 딸기를 어떻게 남북이 공동으로 키우느냐? 저도 좀 신기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게 딸기를 모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쉽게 말해서 벼농사할 때 모내기를 하잖아요. 네. 벽실을 싹을 틔워서 싹이 나오면 그걸 이제 모내기를 해서 논에다 심는 이런 것처럼 네. 이 딸기도
모주라는 걸 조직 배양을 하고 이거를 다시 증식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옮겨가 심어서 딸기를 열매를 맺는 뭐 이런 방식인가 봐요. 네, 저 본 적 있습니다. 예, 보셨군요. 네, 모주를 많이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남쪽에서 모주를 조직 배양을 하고 그걸 북한으로 보내면 북한에서 이걸 증식을 하고 그걸 다시 또 남쪽으로 가져와서 딸기를 이제 키우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농사나 이런 것들 따뜻한 지역이 더 잘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래서 저도 야 이렇게 하면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왜 이런 방식을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돈 좀 들더라도 이렇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아보니까 네.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쪽의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좋은 환경,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결합시킨다.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종 생산에서는 그 모주를 이제 키워가지고 모종을 만드는 건데 남쪽에서 이걸 하려면 노동력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맞아. 북한으로 보내면 북한에서 훨씬 저렴하게 이걸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북한에는 이걸 갖다 주면서 딸기 재배 기술과 방법을 또 이렇게 전수를 해준대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기술을 배우고 남쪽에서는 저렴하게 모종을 생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딸기가 저는 이제 따뜻하면 잘 되는 그런 농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온성 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북쪽이 약간.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딸기를 우리가 봄에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겨울에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겨울에 키워서 봄에 먹는 과일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저온성 작물이 맞고 그러면 남쪽에 비해서는 이 북한의 시원한 여름 날씨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토양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이 딸기 모종 생산하는데 바이러스가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딸기 자체가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데 이게 이제 북한은 오히려 이게 최적지다. 오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딸기가 저온성 작물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네,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키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200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2006년에 시작해서 2010년까지 쭉 잘 진행이 되다가 2010년에 오이사 조치 있지 않습니까? 네. 오이사 조치 며칠 안 남았는데 5년이나 벌써 시행되고 있죠. 그 오이사 조치 때문에 2010년까지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면 중단이 됐다가 작년에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재개된 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깝게도 최종 실패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남북 간의 지금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업 연계가 원활하게 안 된 거예요, 처리가. 네. 그래가지고 모주를 다 준비를 해서 북한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린 겁니다, 보내는 과정에서. 그래 이게 다 상해버렸대요. 아까워. 그래서 북에서 딱 보니까 다 상해가지고 키울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결국 오이사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절차 복잡해지거나 시간이 길어져 버리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참. 그 아까운 모종들.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군요, 정말. 오이사 조치. 네. 딸기 하나 키우는데도 이렇게 힘들어서요. 그렇습니다. 안타깝다. 네. 근데 제 궁금한 게, 네. 거기가 어쨌든 경통협? 네. 네. 경통협이라고 했는데, 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요. 예. 딸기도 보내고, 네.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딸기 농사만 짓는 데는 아니고요. 네. 경남 지역에서 이제 200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네. 이 경남의 농업과 농업 관련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로 꾸려져가지고 대북 농업 지원단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원들한테 회비도 받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 이제 지자체 지원도 받고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뭐 지금까지 이제 2010년 이전에 네. 교류가 끊기기 전까지는 그 북한의 장교리라고 있어요. 여기 네. 협동농장에 가서 농업 협력 사업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순환구역. 네. 순환구역 하면 그 공항, 평양에 있는 공항이 있는 곳이죠. 네. 순환구역의 천동 구경농장에서도 농업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뭐 이렇게 북한의 이 협동농장하고 네. 남쪽의 이 농민들하고 이게 협력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또 별도로 그 장교리에서 소학교 건립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랑랑구역에서 콩우유 공장, 그러니까 두유 공장이죠. 네. 이것도 건립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북한의 무슨 다양한 지원들, 뭐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거나 네.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 뭐 다양한 농자재도 많이 좀 지원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엄청 많은 일을 했네요. 그렇죠. 학교도 건립한 거잖아요. 네. 와, 진짜. 한 10억 정도 모금을 해가지고 그걸로 학교를 지었대요. 와, 공장, 학교, 뭐, 장난 아니구나. 네. 이런 좋은 단체를 모르고 있었다니.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긴 한데, 너무 네.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은 그분께서 어쨌든 그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방북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심지어는 그 학교가 막 지어졌을 거니까 학교도 보고 막 이런 것도 했을 것 같은데, 좀 언제부터 뭐 얼마나 좀 많이 다녀오셨는지 혹시 아시는지? 네, 이분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개성과 평양 쪽을 계속해서 네, 방문했고, 네. 이분도 방문을 많이 했고, 또 공동 대표로 있는 전강섭 대표 같은 경우도 한 평양만 한 60번 정도 갔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권문수 이 사무총장은 한 10번 정도 갔다 왔다 그럽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뭐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양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구나. 네. 좀 북한을 방문하면서 뭐 한국사에서 북한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예.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재미교포들이나 해외 인사들이 북한을 많이 방문하면서 사진이나 영상들 많이 올려서 네. 많이 좀 개선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널리 알려지진 않잖아요. 네. 뭐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이 메이저 언론들에서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지 않다 보니까 네. 대부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갖는 그런 보도들만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그러고 개인적으로는 가족 여행을 간다면 꼭 북한을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도 뭐 동남아 뭐 관광지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그런 데보다는 북한이 더 낫다. 여행 가서 갈 때. 왜 나으시대요? 더 좋다 이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 나가는 것보다는 북한은 말도 통하고 좀 민족적 이 공감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뭔가 최근 방북 과정에서 북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분도 뭔가 그런 변화가 많이 감지됐었는지. 이분은 뭐 사실 최근이라고 할 수는 없고 2010년까지만 그러네요. 이제 방북을 하다 보니까 5년 전이네요. 네, 벌써 5년 전입니다. 이게. 근데 그때 볼 때도 옛날에 이제 2008년도에 첫 방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2년 정도 방북을 하면서 보기에는 훨씬 밝아진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좀 여유롭게 네.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네. 북한이 전반적으로 윤택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많이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농업 부분이잖아요. 그분이 네. 교류하시는 게. 네. 그래서 북한 농업 현실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분조 관리제 이런 것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농업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신 게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사실 뭐 많은 얘기를 해주시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딱 장교리 협동농장하고 천동 구경농장하고 두 군데만 가보시다 보니까 네. 여기 현황 외에는 사실 전반적으로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자기가 가봤던 그 농장들에서는 젊은 여성 농민들이 좀 많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수박 접목이라든지 농기계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육이 잘 돼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장교리 협동농장 같은 경우는 평양 시내의 호텔하고 계약 재배를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산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독점 공급하는 그런 식이겠죠. 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좀 이제 신기했던 게 협동농장 하면은 보통 농사 지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그거 다 수매하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농장에서 알아서 이렇게 판매처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급을 잘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네. 이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사 짓는 것과 큰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저 좀 눈에 띄는 게 젊은 여성 농민이 많다 이런 게 좀 눈에 띄는데 젊은 것과 여성 농민 둘 다 눈에 띄는데요. 한국 사회의 농촌 현실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TV 프로에서 본 것 같은데 그 SBS였던 것 같은데요. 그 한 기자가 북한에 가서 어린아이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했던 영상을 찍었는데 앞으로 뭐가 되고 싶습니까 했더니 농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막 댓글에 뭐 약간 안 좋은 얘기도 쓰긴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민이 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참 뭔가 농민한테 좀 보장이 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때 그런 게 이렇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갑자기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농촌에서 농사 짓고 사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삶이 보장이 되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가서 일하고 농민이 되고 싶다는 말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그분께서 뭔가 추가로 뭔가 하신 얘기? 네, 그런 것들 있으신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지난 20년 동안 이 민간단체가 정말 많은 성과를 내왔다. 근데 이게 이제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다 중단된 것. 이것 때문에 사실 피해가 되게 많은 거고. 당국의 정부 간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 하더라도 민간단체의 이 민간교류는 꼭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해야 이게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도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제 남북의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이 민간 단체가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돼가지고 민간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오이사 조치 해제 좀 빨리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남북 관계를 좀 정상화했으면 좋겠고 이 정부에서도 민간 활동을 좀 잘 보장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남기셨습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 말씀하셔서 좀 생각이 나는데 이번 5월 24일 저녁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오이사 조치 해제를 위한 문화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구슬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큰 구슬 해가지고 액땜을 한 것처럼 5월 24일 날 이 오이사 조치 때문에 워낙 피가 크기 때문에 액땜을 한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 큰 문화제를 하고 뭐 일단 들리는 말로는 누구냐 그 부활 김태원 씨가 하는 부활도 뭐 불러오고 안치환 씨나 뭐 여러 사람 불러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오이사 조치로 해가지고 북한을 봉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북한은 피해를 좀 그렇게 안 받는데 오히려 경협을 했던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를 봤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15조 9천억 원? 이 정도 5년 동안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5년 동안요? 그러니까 그 남북 경제 협력을 하던 기업이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연락이 되는 데가 한 200개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연락이 다 끊긴 거예요. 대부분 부도가 난 거죠. 부도 나서 어떡해. 기업이 없어지고 뭐 사장 막 어렵게 되고. 뭐 100억 원대 시설 투자를 했는데 오이사 조치 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왜냐면 연락도 못 하니까 오이사 조치 때문에 그래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월 24일 날 좀 많이 모여가지고 이 오이사 조치를 꼭 해제해서 이게 뭐 민족의 화해와 통일도 문제지만 남측에 있는 중소기업의 생사에도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꼭 가시는 걸로. 네, 누군가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댓글 소개 시간을 좀 가질까 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백두산으로 찾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백두산과 관련한 사진을 쭉 올렸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달린 댓글입니다. 성기준이라는 분이 남기신 것 같은데요. 중국 연변에 연길에서 사업을 하며 백두산에 13번을 다녀왔어요. 모두 이도 백하와 장백폭포 쪽으로요. 아마 뭐 중국 쪽이겠죠. 2000년대 초반에는 소수의 한국인 관광객과 통역과 안내를 맡은 조선족이 대부분이었으나 2005 혹은 2006년도에 중국 정부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중국의 10대 명산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백두산에 속해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안도현 이도백화진. 뭐 여기서 이제 현이라는 것, 안도현의 현이라는 것은 한국으로 치면 군에 해당하고 네. 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읍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 안도현 이도백화진을 길림성 정부의 직할 기구인 장백산 자연보호구위원회로 조직을 해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관할에서 분리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네. 오늘 중국의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검색해보니 위 사진과 같이 백두산이 중국 만족의 발상지인 성산이라고 소개하고 있군요. 전문적인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반박해야 할 일이군요. 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성규준이라는 분께서는 중국에서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부르고 뭔가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많이 경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장백산이라는 이름은 원래 중국에서 장백산이라고 불러왔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뭐 이상한 건 아니고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으니까. 국경지대에 있어서 좀 애매하죠. 실제 아마 그 중국 만주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발원지를 장백산이라고 백두산이라고 계속 그래 왔으니까 이거 자체만 가지고 뭐라고 하긴 좀 그럴 것 같은데 다만 뭐 고구려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좀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게 사실 문제가 많긴 한데 뭐 여기 중국 얘기하는 데는 아니니까. 중국 쪽에서 그 백두산 올라가면 거기서 한글로 된 플랜카드를 못 들게 해요. 그러니까 왜 보통 이렇게 단체 관광을 가면 거기서 뭐 통일 기원 뭐 이런 플랜카드라도 딱 들고 기념 사진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글로 돼 있는 플랜카드를 펼치면 거기 공안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한참 동북공정 심할 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와, 그 플랜카드 찍어 가가지고 그까지 올라갔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 막 힘들게 들고. 사진 찍으려는데 뺏어가. 그 뭐 어디서 찍어. 한참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학교 후배들이 그 백두산을 막 가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보니까 한글로 막 펼쳐놓고 뭐 여러 제휴대학이 중국이 무슨 대학 이런데 애들이랑 같이 백두산 간 것 같은데 거기서는 한글로 뭐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 중국 그 대학생들하고 같이 가니까 좀 허용이 됐나?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통일 얘기 없어서 그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시기에 따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금요일 방송 마치고 네 주말에 다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